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라이크 부탁드리고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업 채널 원영석의 문화전쟁 있고요. 럼블, 트루스 폴리틱스, 홈페이지 oneoped.com입니다. 제가 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원영석의 진실정치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금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오늘 드디어 수락 연설했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는데 Harris underwhelmed at convention. 연설 별로였다는 겁니다. 제가 봤는데 별로였어요. 예, 역시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토론 때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트럼프가 제가 볼 때 무난하게 이제 압승을 거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에서 조 바이든을 물리쳤다면 이번 토론에서는 카말라도 잠재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 이제 금요일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기자회견을 연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봐야죠.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하면 저는 트럼프 승리가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제가 볼 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지를 얻으면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딥스 진영에서는 이제는 진정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연설을 못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또 어떻게든 띄우려고 하겠지만 못했어요. 진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구나라는 게 사실로 이렇게 다시 한번 드러났고, 뭐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TV 본 사람들은 더더욱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둘이 이제 가장 연설을 잘하는 두 명인데, 민주당 쪽에서 빌 클린턴은 제가 볼 때 별로예요. 뭐 이번에 즉흥 연설했다고 막 자랑하고 있지만 그 둘을 일부러 화요일에 넣은 것 같습니다. 카말라하고 너무 컨트라스트 될까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의 2020 지하실 작전 쓰고 있다. 지금 인터뷰 안 하고 있고 기자회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 출마 선언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도, 그리고 웹페이지 가보면은 정책도 정강도 안 나옵니다. 어떤 정책 펼칠지. 뭐 뻔하죠. 뭐 바이든 정책 그대로 이어가거나 더 급진적으로 하겠죠.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인물이니까요. 미국 그 2019년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에 가장 급진 좌파 정치인으로 나왔죠. 그 Federal Tracker에서 초당적인 그 트래커에서 가장 급진 좌파 상원의원으로 나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보다도 더 좌파인 걸로.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 된 적이 없어요. 인터뷰 한 번 없이, 기자회견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최소한 근대사 역사상. 그러니까 이러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ABC, MBC, CBS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 별로 안 해요. 옹호해주기 바쁘지. 뉴욕타임스 한번 사설 보세요. 그리고 칼럼니스트 한번 보세요. 모린 다우드부터 해가지고 한번 쫙 보세요. 민주당 정치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치인 연설 내용을 그대로 그냥 실은 듯하는 모습이에요. 뉴욕타임스 사설 보면. 자, 근데 MBC 보십시오. 비전을 보여줬다. 비전 보여줬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비전 보여줬나요? 윌리 브라운하고 오랫동안 사귀어가지고 정치 네트워크 세우는 그런 비전 보여줬나요? 아니면은 신부들이 그 사제들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러는 것 막아주는 그런 비전을 보였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보여준 거라고는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긍정적인 거는 미국을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정책을 펼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카톨릭 쪽으로부터 후원금 잔뜩 받아가지고 신부들 지켜주는 거, 성폭행, 그 어린이들 강간하고 그러는 게, 그런 신부들을 지켜준 그런 정치인이에요. 이 카말라 해리스가. 아주 그냥 거꾸로 돌아가도. 어쨌든 이제 향후 75일간 이제 열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75일 뒤에 트럼프하고 맞붙습니다.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이 길로 이끈 최근 몇 년 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뭐 이런 예상 밖 일이 낯설지 않다. 뭐 이런저런 뭐 헛소리 했고, 뭐 이번 선거에서 미국은 분열과 냉소의 과거로 돌아가냐. 분열과 냉소는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동성결혼 그 자꾸 합법화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분열 본격적으로 일으킨 거고, 분노의 질주 스캔들, 벵가지 사태 이런 거 다 오바마 때, 그때 분열 더 막 일어난 거예요. 티파티 탄압하고.
뭐 다양한 견해 미국인들이 연설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다면서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뻔한 얘기 있어요. 뻔한 얘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그냥 트럼프만 안티 트럼프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만 한 5, 600번 나왔대요. 근데 뭐 국경, 인플레이션, 경제 이런 얘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단어 언급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2025 트럼프가 또 프로젝트 2025 펼친다는 그런 헛소리를 또 이어갔습니다. 프로젝트 2025 그거는 트럼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고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 아포 CNN이 엉터리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도 프로젝트 2025가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제가 공화당 진영, 트럼프 진영 뉴스들은 매일마다 이렇게 샅샅이 보는데 프로젝트 2025는 본 적이 없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트럼프가 마치 이거를 창조한 듯이 프로젝트 2025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민주당다운 행동이기도 하죠. 민주당다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연설을 못하고 재미없어서 여기까지만 카말라 연설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연설할 때 김정은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비위를 맞췄나요? 김정은이 시쳇말로 김정은이 얻어 터질까봐 무서워서 한국에 SOS 쳐가지고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인기 코미디언이죠. 티오 반 쇼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아들이 막내 아들이 베런스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티오 반 쇼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경이 엉망이다. 뭐 1200만이 들어왔으니까요. 불체자. 그리고 세계가 지금 여기저기 폭발하고 있다. 이스라엘, 팔레, 그리고 우크라, 러시아. 그거 다 바이든 작품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해리스 작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카말라가 볼멘 소리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왜 고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선출해가지고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멍청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트럼프 말에 저는 3000% 동의합니다. 멍청한 거죠. 카말라를 선출하면은 바이든 정부 이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 재선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도 급진좌파 정신 나간 그런 정치인이고. 자, 이것도 공화당 진영의 좋은 뉴스인데요. 최근 선거법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그렇고 버지니아주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애리조나 경합주에서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유권자 시민권 증명법 일부 복원했다는 뉴스인데요. 연방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애리조나 공화당 요청에 따라서 연방법원이 차단한 후 대법원이 주법 조항을 복원했다는 뉴스인데요. 주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개인은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들과 달리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방 양식을 사용해서 등록할 때 등록자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조항은 이제 여전히 동결돼 있는데요. 예, 8월 1일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2명 판사가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의 2022년 연방 유권자 법률을 차단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은 대법원이 5대4 판결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이 5대4 판결을 통해서 애리조나주에서 투표할 때 시민권 증명을 강제화하려는 공화당원들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근데 MBC에서 비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별로 새로운 비전 보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didn't say much about how she be different from Biden. 바이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 첫 번째 임기 그거보다 좀 더 세게 과격하게 급진적인 정책을 펼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일리메일도 혹평했습니다. 카말라 malfunctions.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맞아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막 땡큐 그러는데 굉장히 웃겼어요. 그 카말라 해리스 보면은. 그래서 라이언 맥케네니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X에 How many times did Kamala just say thank you? 그 트럼프도 Truth Social에 Too many thank yous too rapidly said what's going on with her. 도대체 뭐냐? thank you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뭐 거의 한 5분을 thank you 했다고 그러네요. 또 이분은.
뭐가 진짜 위얼할까요? 뭐가 진짜 이상할까요? 예, 전당대회 앞에서 무료 낙태, 무료 정관 수술 하는 게 그게 위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죠. 예전에 80년대에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오프라 윈프리가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 찬양 치어리더가 됐죠. 또 오프라 윈프리가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1988년 영상이에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가 끝났을 때 ABC에서 끝났을 때 자기가 가장 인터뷰한 사람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랠리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마운틴 타임 열리는데 애리조나 글렌데일인데 특별 게스트 나온다 그래요. 특별 게스트가 과연 누가 될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데요. 캔디스 오웬스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그러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테런스 K 윌리엄스도 이렇게 엑스 올렸어요.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했던 오프라가 이제 갑자기 트럼프를 두고 마치 인종차별주의자인 양 그렇게 묘사하는 게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불체자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그랬는데 외상으로요. 근데 그 불체자를 풀어준 게 바로 카말라 해리스 당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동 성매매를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 보면은 이제 새로운 국경 범죄 정책을 발표했는데 인신매매 유죄 판결 받은 사람에 대해서 최소 10년형 의무화하고 아동 인신매매 유죄 판결 시 종신형 종신형 의무화, 성매매 유죄인 경우 사형 선고, 그리고 주요 마약상 및 인신매매범 사형 선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암살이 또 시도 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는데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그런 성범죄자에 대한 수배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경찰은 암살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애리조나주 벤슨에 사는 66세 로널드 리 스티버드 이 사람이에요. 를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시버드가 음주운전과 위스콘신주 법정 출두 실패 이런 관련 없는 혐의에 대해 몇 가지 미결 영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과 중범죄 뺑소니 혐의로 애리조나에서 수배 중인데요. 이 사람은 시버드는 키 6피트, 몸무게 220파운드, 안경을 쓰고 있는 백인 남성입니다. 그래서 국경지역 광역권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스가 방문한 지역인 코치즈 카운티 시에라 비스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스는 카르텔 밀매와 인신매매에 충분한 은폐지를 제공하는 산악 지형 때문에 이 지역을 밀매꾼 천국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트럼프가 우리 여기서 계속 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영상 보면은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We're in danger.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네이션하고 인터뷰 중에. 그래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빨리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암살 시도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당선 11월 선거 당선되더라도 당선인 신분자로서도 그렇고 저는 트럼프가 이기면은 정말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질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고 4년 내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퇴임 이후에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평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워낙에 딥스테이트 진영이 싫어하니까. 근데 그건 바꿔 말해 그만큼 올바른 정책,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를 그만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안티 딥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이 말이 맞죠? Impeached, arrested, convicted, shot. 탄핵되고 체포되고 기소돼서 유죄 판결도 받고 총까지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서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어젠다, 세계 경제 포럼 어젠다 강력하게 푸시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 한번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발 노아 하라리인데 저도 이 책을 샀어요. 얘네들 딥스테이트가 도대체 무슨 어젠다를 펼치려고 하는가 이 사람 책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If Trump becomes president again in 2024,
It will be the final death blow to the global ord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4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글로벌 어젠다, 글로벌리스트들 어젠다가 완전히 끝장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반길 일 아니니까 얘는 싫어하겠지만 자, 그래서 트럼프 최근 유세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 피격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야외에 유세를 했는데 이제 방탄유리 항상 이렇게 놓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자, 여러분 바이든이 맨날 트럼프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희롱 했다니 옛날에 뭐 성추문 입막음 했다니 근데 바이든 이런 행동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상한 행동들. 여러분께서 이런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만지고 말이죠. 예. 만약에 트럼프가 저렇게 하면은 난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근데 바이든이 이러는 거는 왜 뭐라고 안 그러냐고요, 항상. 예. 자, 이게 일란 머스크가 X 올린 건데요. Propaganda isn't just about creating fake news, it's also about hiding real news.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 가짜 뉴스 만드는 것만이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진짜 뉴스들을 가리는 것도 프로파간다다 이겁니다. 바로 뉴욕타임 와포 CNN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걸 그대로 인용 보도하는 한국 한인 언론들도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원 무결성 부서는 여러 비영리 단체가 텍사스 공공안전부 운전면허 사무실 밖에서 부스를 열어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예, 미국 시민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사무실에서 투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턴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은 유권자 등록을 돕는다고 주장하는 조직이 불법적으로 비시민을 등록해서 우리 선거에서 투표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자격이 있는 시민이 DPS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합법적으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왜 외부 부스에서 등록할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내 사무실은 우리 선거 투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 활동에 대한 모든 보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불법 외국인을 미국에 넘치게 했고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외국인은 지방, 주, 국가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민들. 민주당 투표를 늘리겠다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팩스턴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투표하거나 투표 등록을 하는 것은 범죄다. 모든 위법 행위는 법의 최대 한도까지 처벌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비시민과 주민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한 경우 최대 $10,000 벌금,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도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선거 투명성이 중요하고 텍사스주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몇 년 전에 그 테드 크루즈 6년 전이었죠. 테드 크루즈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베토 오로크 민주당 후보한테 어마어마하게 후원금을 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드 크루즈가 이기긴 했는데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박빙이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주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완전히 민주당 지역이 되는데 텍사스까지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공화당 진영에서. 그리고 RFK 주니어가 대선 사퇴 일단 확정됐어요. 애리조나에서 후보 등록을 이렇게 취하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도 보도했는데요. 그 목요일 밤에 RFK 주니어가 애리조나 투표용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지지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자, 게이트웨이 펀딧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오프라 윈프리 얘기했는데 반전이 있다. 줄거리 반전. 그러면서 트럼프 팀이 이전에 트럼프에게 쓴 아름다운 편지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트럼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름다운 편지. 그래서 backfire 됐다는 건데요. 역풍.
오프라에 대한 여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트럼프를 두고 충동적인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뭐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트윗과 거짓말, 어리석음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시기이고 어른스러운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거는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러니까 오프라만큼 트럼프 팬이 없었습니다. 열렬한 트럼프 팬이었고 또 트럼프 캠프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트럼프에게 쓴 수년 전 아름다운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오프라는 트럼프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최고의 가장 청렴한 사람이다. utmost integrity. 청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프라가 트럼프를 두고.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뭐 여러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책 발췌본을 읽어봤어요. 당신의 글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청렴한 삶을 사는 것과 당신 같은 사람이 공직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공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청렴한 삶을 사는 것과 당신과 같은 사람이 공직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공직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정말 대단한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같이 출마하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함께 선거에 출마하자.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트럼프가 예전에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출마한다면 자기는 부통령 후보로 오프라를 지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자, 이게 그 편지예요. 오프라가 트럼프한테 Donald, I reviewed the book excerpt. I have to tell you, your comments made me a little weepy. 울고 싶었대요. 코멘트가 굉장히 이렇게 눈물 나게 했나 봅니다. It's one thing to 뭐 이렇게 했는데 still another to have people.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청렴한 삶을 사는 거랑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랑 뭐 별개 이슈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출마해야 된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Too bad we're not running for office. What a tea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랑 나 같은 사람이 공직자 선출직에 당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그 대통령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버러가 그전에도. 이렇게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쓴 거예요.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가족을 두고 이제 그 천사가족 또는 뭐 그 유가족 사망한 사람 어머니를 두고 뭐 엔젤맘, 천사 엄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는 왜 뉴욕타임 아포 CNN에서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뻔하죠. 예.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언론들을.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면 딥스테이트 언론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항상 일론 머스크 보면은 X파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트위터 파일. 그러니까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사기 전에는 트위터가 어땠습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 바이든 정부와 관련된 그런 로비스트하고도. 그러면서 검열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지지하는 쪽을 집중적으로 검열을 한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뭐합니까?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조 바이든은 일방적으로 하마스 편을 들고 있어요. 갑자기 선거철 다가와서 그런지 이스라엘한테 압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요구하는 딜에 합의하라고. 제가 볼 때는요, 그 인질 딜에 합의하라고 하는데 인질들 다 죽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쪽. 자, 지금 코로나19가 또 다시 번지고 있다는, 창궐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중국에서는 20%, 중국 인구 20%가 코로나 걸렸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자, 그리고 엠팍스가 태국에 나타났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선거철이라서 이런 게 또 나오는 겁니까? 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앞에서 난동 시위가 계속 벌어지면서 5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성조기 불태우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랑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그런 인간들은 최소 1년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전당대회에서 또 거짓말쟁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의회 경찰이었다고 하는 아퀴리노 고넬. 이 사람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죽은 사람은 트럼프 지지자 한 명이었습니다. 샌디에고 출신 여성. 경찰들은 단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어요. 나중에 자살한 사람 있었어도 당일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들. 여러분 그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꾸 그런 내러티브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의회 경찰 FBI 요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그리고 그 의회 난입 사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FBI하고 의회 경찰들이 유도한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도 다친 데 없는데 뭔 소리냐 이겁니다. 왜 CCTV나 보면은 멀쩡하잖아요. 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해리스 월즈를 위한 무슬림 여성 그룹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카말라에 대해서. 왜냐면은 팔레스타인 아메리칸 그 연설,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막았다고 그래요. 카말라 쪽에서.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여성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여성보다 41% 여성만이 해리스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라스무슨 여론조사예요. 라틴계에서는 41%가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들 사이에서도 3분의 1 정도만 열렬히 좋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그 DNC 흑인 코커스가 미팅을 가졌는데 우리가 70일 동안만 그냥 얌전하게 굴자. 70일 지나면 선거 지나면은 we can go back to acting crazy. 그럼 다시 한번 난동 피울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흑인 코커스가 찰리 커커가 이걸 잘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What they mean is that they want to get elected and then destroy our country with radical left Marxist socialist policies. 70일 동안만 얌전하게 굴다가 당선되고 나면은 더 급진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막시스트,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건다. 막시즘하고 사회주의. 이런 상황 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 2024.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2024. 강조한 겁니다. 미국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보면은 꼭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1986년 이후 계속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고 최고 인기 쇼였잖아요. 수입도 뭐 0.2 사람 그 떼부자 아닙니까? 상위 0.1%라는데 제가 볼 땐 상위 0.001%일 겁니다. 아마 이 사람 보면 오프라 보면 27억 달러나 돼요 자산이. 그런데 뭐 인종차별, 성차별, 뭐 소득차별 당했다느니 그 코스프레를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이 여자가. 오프라 윈프리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자, 트럼프 주니어가 엑셀 이렇게 올렸는데 얼마나 경찰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9.11에 전화해도 경찰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경찰들이 응답할 필요가 없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왜 메인스트림 미디어 안 파헤칩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앵무새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한인 언론들도 결국 앵무새란 얘기예요.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저널리스트라는 거죠. 자, 트럼프 증후군이 또 나왔죠. Trump derangement syndrome. 트럼프가 이렇게 트루 소셜을 올렸습니다. The Democrats are suffering from a massive case of Trump derangement syndrome, commonly referred to as TDS. DNC Night 1 and 2 mentions.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트럼프 204회나 언급을 했고 이민, 국경, 펜타닐은 14번밖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연사 통틀어서 범죄는 16번에 불과했고요. 범죄 언급은. 이게 제대로 된 당이 맞습니까? 비전을 제시해야지 맨날 트럼프만 얘기하면 뭐 어쩔 건데요. 안티 트럼프 표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2020년에 그게 통했으니까. 그래서 장난질 아니었으면 통했을까요? 자, 페더럴리스트에서 보도했는데 민주당원 70%가 도대체 카말라가 어떤 공약을 내건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 펼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든보다 좀 더 센 급진 좌파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걸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당대회 이후 오히려 해리스가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누가 당선 확률이 뭐냐. 해리스가 8월 19일만 해도 52%, 트럼프가 48%인데 지금은 트럼프가 53%, 해리스가 46%로 이렇게 트럼프가 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11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이건 베팅 마켓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들이 장난질을 하더라도 표 차이가 워낙 많아서 그 장난질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정도로 트럼프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Too big to rig.
너무 크게 이기면은 그들이 장난질해도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올해는 트럼프의 해라고 봅니다. 자, 주류 언론 여론조사 보면은 2,000명 대상으로만 하는데 X가 여론조사 최근에 했는데 600만 명 상대로 한 거예요. 보면은 뭐 다 ABC 뉴스도 해리스가 앞선다, 카말라가 앞선다, CBS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고 이 가짜 뉴스 삼총사. 근데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그 얼마 전에 X에 올렸죠. 누구한테 투표할 거냐? 73% 나왔고 카말라가 27% 나왔습니다. 7,200만 뷰 기록했고요. 어떤 조사를 믿겠어요? 이 둘 중에 which one is more accurate?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여러분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댓글 다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영석의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후원을 통해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백업 채널 원영석의 문화전쟁, 럼블, Truth Politics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oneoped.com 제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유튜브 새 영상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럼블 영상은 최근에 안 올리고 있고요. 주로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럼블에도 올릴 때가 있어요. 자, 트럼프가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망신이라고 했는데 거기 관련자들을 다 해고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취임 첫날 그들한테 그들의 사직서를 그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하고 맨날 티격태격 했죠. 2020년 선거 결과 놓고. 근데 둘이 화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Trump ends feud with swing state governor he slandered disloyal 그러면서 이제 둘의 그런 원수 같은 관계는 이제 끝난 거다. 그러면서 Trump says he is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Georgia Republican Governor Brian Kemp 주지사하고 이제 같이 일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 자, 2024년 11월 대선 기대가 이제 74일 남았는데 흥미진진하고요. 정말 모든 정황상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